전쟁과 전염병은 언제나 음양짝으로 몰려와 인간의 삶을 뒤흔들었다. 인류 창세 문명의 발상지인 동북아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선천원안의 역사를 종결짓는 상시름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이때 큰 가을의 서리빨 기운을 타고 괴질병이 지구촌을 휩쓴다. 이 진멸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동방의 치유 문화가 세계 구원의 핵심 코드로 자리 잡는다. 지구촌 문명 대전환의 소용돌이에서 인류를 살려내는 유일한 성약, 그것은 무엇일까? 상제님은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온다. 나는 병난이 크니라 하셨다.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동시에 질병 대란이 들어온다는 말씀이다. 본서에서 이러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독자들이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내 집안, 내 동기간, 내 자식이라고 다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자식도 복이 있어야 사느니라. 그때는 문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리라. 산 사람은 꿈에서 깬 것 같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그 누구도 손 써 볼 수 없을 정도로 대자연이 병들었고 천지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쌓인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인간과 신들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류는 오직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이윤과 성장만을 추구하며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파멸의 극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개인도 국가도 선천상극의 의식과 문화에 매몰되어 상제님의 가을 개병 문화 소식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제님의 상생 문화권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 세상은 상극의 기운이 한번 크게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경계에 부딪히고 만다. 이 때문에 선천 여름의 끝매듭에서 병난도수로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다. 증산 상제님은 가을 대개벽을 앞두고 이 우주를 무너뜨릴 정도로 극에 달한 신명들의 원한을 끌어주시기 위해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의 세 가지 씨름 공사로 세 판을 짜 놓으셨다. 그리고 지금 세계사의 대세는 상씨름의 마무리운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상씨름 대전쟁은 초반전쟁 이후 38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다. 상씨름으로 종호관이니라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 그러면 상씨름의 마무리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천지 정사를 주관하시는 증산 상제님은 상씨름 끝판을 마무리하는 대공사를 이렇게 처결하셨다. 문득 상씨름이 넘어간다고 외치시니라.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이 동북아에는 지금 지구촌의 화력이 총 집중되어 있다. 남북한을 비롯하여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 일, 중, 러가 모두 막강한 군사력을 비축하고 있다. 지구촌의 화약고 동북아 한반도, 만약 한반도에서 상씨름의 막판 승부가 펼쳐지고 그 전쟁의 여파가 세계로 확산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과연 우리가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상제님은 상씨름이 어떻게 마무리되도록 틀을 짜 놓으셨을까? 애기판인 제1차 세계대전은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의 희생을 치르면서 끝났고, 총각판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병의 참혹한 고통을 안기면서 일본의 패망으로 종결되었다. 상씨름 상황도 마찬가지다. 상제님께서 앞으로 상씨름 대결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병란이 몰려와 전쟁이 종결되도록 프로그램을 짜 놓으신 것이다.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상제님은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라고 하셨다. 곧 병난이 전쟁 초반에 일어나 전쟁의 지속을 단번에 종결짓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모두 동원되어 인류를 단기간에 전멸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희망의 손길로 질병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장차 상시름이 지구촌 병난 상황으로 넘어가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며 3년 질병 대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자. 앞으로 만병이 들어오느니라.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동남풍이 불면 살 수 없는 병이 오느니라. 즉 상제님의 공사에 따라 이 소병들이 극점에 다다르면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는 또 다른 무서운 병이 터진다. 그것이 바로 시두의 폭발이다. 시두는 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증산 상제님은 100년 전에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앞으로 다가올 질병 대란에 비하면 단지 서복, 즉 소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병들이 몰려온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인류에게 닥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증산 상제님의 말씀과 다시 생존의 비밀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두는 어떤 병인가? 시두는 마마, 두창, 천연두라고 하여 사람 몸의 수기를 말려 죽이는 매우 끔찍한 병이다. 18세기 무렵에는 유럽 전역의 장님 중 3분의 1이 바로 시두 때문이었다. 일단 시두에 걸리면 아주 무섭게 앓다가 흉측한 몰골로 죽고 다행히 낫는다 하더라도 곤보가 되고 만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시두 대발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시두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31개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남아있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인 시두 박멸 운동을 시작하던 1967년 당시에는 그 감염자 수가 10억 명에 달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라는 상제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 1977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시두가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서 시두라는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1993년 11월 제1종 법정 전염병 목록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2001년 9.11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생화학 테러의 위험 속으로 빠지면서 시두라는 이름이 다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도 2002년에 시두를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거의 매년 시두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시두 바이러스를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과 함께 시두가 재발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시두가 다시 대발한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두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라 하신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시두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천지의 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전령임을 독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즉 시두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가을 개벽에 대병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계 경보로서 선천 역사의 끝과 후천 새 역사의 시작을 암시한다.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자 최악의 희생자를 낸 시두, 참 무서운 병이지요. 하지만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시두 대발은 끝이 아니라 가을 대개벽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3년 가을 개벽 상황은 생존의 비밀책에서 직접 읽어보시어 크게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을 개벽 상황에 대한 증산 상제님의 말씀 2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개병이 돌 때에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어 묶어낼 자가 없어 쇠스랑으로 찍어내되 신 돌려 신을 정신도 차리지 못하리라. 병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몰아올 적에는 골치 아프다 배 아프다 하면서 쓰러지나니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 집이나 들이닥쳐 같이 먹고 살자고 달려들리니 내 것이라도 혼자 먹지 못하리라. 질병대란에는 후천 가을의 개벽 시운을 맞아 모든 인류에게 원한을 품게 한 선천상극의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고 천지 안의 불의를 완전히 뿌리 뽑는 하늘과 땅과 인간, 우주 3개 차원의 역사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선천상극 질서에 갇혀 온갖 죄악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온 인간을 천지 부모와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을의 성숙한 신인간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다시 개벽이라 하는 것이다. 선천 종교 문화에서는 흑사병, 에이즈 등 지금까지의 병난도 극복할 법방이 없었다. 더욱이 앞으로 오는 병난은 현대 문명이 완전히 붕괴되고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차원에서 오는 대병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오직 천지의 원주인이신 우주의 통치자, 천지 조화권을 쓰시는 증산상제님의 도법을 통해서만 질병 대란에서 살아남게 된다. 바로 이 병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교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묵은 신앙의 장벽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선천에 쌓여온 크고 작은 모든 부조리와 갈등이 해소된다. 온 인류가 상생의 한마음으로 새로 태어나 상제님의 문화가 새로운 통일 문화로 자리 잡는다. 병난은 병든 천지와 인간을 완전히 치유하여 인류에게 세계일과 통일 문명을 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병난은 인간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여 이 세상을 더욱 성숙한 문화로 나아가게 하는 천지의 손길인 것이다. 이제 3년 질병 대란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병난은 상실음의 대파국을 끝막고 세계가 핵전쟁으로 괴멸되는 것을 막아낸다. 둘째, 병난은 지구촌 온 인류가 한마음의 가을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곧 자연의 상극 법칙 때문에 생긴 뿌리 깊은 원한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동서양 여러 민족에 닫혀있는 의식과 문화 장벽을 일시에 허물어 소통과 개방을 촉진시킨다. 셋째, 병난은 인류 역사가 후천 가을의 성숙한 문화로 도약하도록 이끌어준다. 즉 병난으로 선천의 문화가 붕괴되고 인간의 영성을 성숙시키는 새 문명이 태동한다. 넷째, 병난은 지구촌 전 인류의 시종자를 공정하게 추려내는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손길로 작용한다. 상제님은 병겁으로 사람을 속가야 사가 없다.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일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다. 병난은 선천의 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죽음의 기운인 동시에 상생의 새 우주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난 상극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후천 성경에 뿌릴 각국의 인종씨를 추리는 통과 의례인 것이다. 이렇듯 머지않아 우리는 병난과 병난에 이어 지축이동이라는 세 가지 커다란 변혁을 맞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계 각색 인종을 예외 없이 솎아내는 질병대란의 심판이다. 병난은 질병대란이 들어오면서 초반에 마무리되고 지축 정립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격변이지만 질병대란은 3년에 걸쳐 지구촌을 휩쓸 것이기 때문이다. 질병대란과의 전면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것은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생사의 갈림길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전쟁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인류가 다가오는 대병난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